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역사 채널 127화 정호기에 대해서 여러분 영상을 봤습니다. 어때요? 막 화가 나죠? 물론 일본 애들이 해수구제란 명목으로 호랑이를 잡은 건 맞지만 얘네들이 호랑이를 잡는 데는 이런 표현, 아까 그 영상에 나온 표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센고쿠 시대의 무장은 진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조선의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쇼 시대의 저희들은, 다이쇼 시대는 그때 당시 일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쇼 시대의 저희들은 일본 영토 안에서 호랑이를 잡아왔습니다.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호랑이 고기를 넣고 막 우리나라 기러기 스프, 뭐 도미 양주찜 이런 걸 넣고서 이제 건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자기네들만의 축제를 하고 이렇게 건배를 했다라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때 아까 나온 음식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보고 제가 왜 막 먹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어쨌든 함경남도 호랑이의 차가운 고기 메인 요리로 호랑이 고기를 냈고요. 푹 익히고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고 영흥 기러기 스프, 우리나라 전국에 그런 사냥을 해가지고 그런 음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도산 도미 양주찜 국물과 함께 북청 산양볶음, 고원 멧돼지구이, 크랜베리 소스와 샐러드를 곁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막 연회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막 사냥해서 전리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을 한 거죠. 이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같은 사람은 원래 선박업으로 되게 부자였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더니 이제 대대적인 이제 호랑이 그 잡는 부대 정호기를 만들고 나서 이제 호랑이 사냥을 열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 얼굴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를 해봤어요. 잘 안 보이죠? 이 사람 외국 사람이다. 다다사부로 사진이 여기 있다. 예. 보시면 얼굴이 되게 수염부터 해가지고 뭔가 그 허세가 느껴지는 이 사람이 바로 다다사부로예요. 옆에 이제 호랑이 부대 지금 2마리 잡았어요. 우쭈쭈. 아니 호랑이 왠지 안쓰러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호랑이 잡으면은 뭐 그런데 왜 일본 애들 손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꼭 이렇게 사진을 남겼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때 당시 호랑이 잡는 부대였던 사람들. 이 호랑이 잡는 부대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요. 뭔가 얼굴에서 뭔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특히 가운데 분은 왠지 싸움 잘하시게 생겼어요. 아무튼 뭔가 느껴지는. 자, 그 다음에 또 호랑이 잡았던 뭐 이런 모습들 남아있는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호랑이 잡았던 모습들. 참, 불과 정말 얼마 안 된, 이때 뭐 1910년 뭐 이러면은, 진짜 뭐, 100년? 100년밖에 안 됐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외모며 스타일이 참 되게 옛날 같죠?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나라 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잡았던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 뒤로는 호랑이가 잡히지 않았고 멸종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호랑이에요.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이 잡았죠. 이분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마지막 호랑이 경주 대덕산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치만 제가 막 검색을 해본 결과 옛날 분들이 어렸을 때 호랑이를 봤다고 무용담을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되게 깡촌 시골이었는데 충청도 쪽 시골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는데 자기 마당에서 호랑이랑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호랑이가 쓱 없어졌다고 그런 분도 있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호랑이를 보면은 운이 좋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왠지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 마리 정도는 적어도 한 마리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백두산에 호랑이가 남아 있대요. 북한에서의 호랑이 이름은 조선범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호랑이를 조선범이라고 부르는데 백두산 조선범 그리고 자강도 와갈봉 조선범 뭐 강원도 추해산 조선범 이래가지고 북한에는 아직 호랑이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호랑이를 멸종되지 않게 잘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그 각 나라마다 이렇게 좀 천연기념물이라고 해가지고 멸종되지 않게 되게 보호하거든요.
호랑이가 우리나라 뭐 오면은 뭐 사람한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호랑이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음. 그 심지어 뭐 예를 들어 그런 동물들은 관광도 돼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팬더 때문에 얼마나 관광이 됩니까? 그 팬더 귀여움으로 돈 버는 애들 아니야. 이 다크서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애들인데 팬더 너무 귀엽잖아요. 이 대나무 먹는 거 너무 귀엽잖아. 그걸로 막 엄청나게 그래서 발음이 이상한가요? 관광. 너 이러면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그 생각나네요. 김영삼 대통령도 이 관광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제주도를 제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듭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관광도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웃긴 일화가 있는데, 관광. 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것. 관광. 예. 제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 애들이 호랑이 부대했던 그 정오기. 이 정오기는요, 올해 봄인가? 새 책이 나왔어요. 이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잡았던 그런 일기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책으로 편찬한 게 정오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슬픈 역사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호랑이 박제, 내놔, 우리나라 건데. 그 호랑이 박제도 가져오고 싶어요. 너무 슬픕니다. 한반도를 뛰놀고 있던 호랑이가 일본인 손에 의해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박제가 돼가지고 일본 초등학교에 계속 있다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고, 박제 자체가 참 슬퍼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한때 사냥에 빠지셔가지고, 80년대 후반인가? 총기 반납을 해야 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총기 반납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꿩이랑 노루, 토끼 이런 거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고 박제를 해놓으셨었거든요. 그거 밤에 보면 되게 무섭고, 꿩 눈이랑 눈 마주치면 무섭고 막 그랬는데, 화장실 가다가 막 마주치면 무섭고 그랬었는데, 박제라는 것 자체가 좀 무섭죠. 좀 슬프고, 동물 입장에는, 시체를 그렇게 박제해 놓는 건데, 박제는 실제 동물을 겉에를 이렇게 털 그대로 살리고 안에 내부를 뭐 알코올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구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퀴즈를 위해서 차코갑사, 해수구제, 정오기 뭐 요런 거 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건 이제 단군 신화부터, 그런 거를 이제 이따 퀴즈 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일본 애들이 이렇게 정오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엄청나게 사냥했던 건 좀 정치적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호랑이, 러시아에는 곰사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본 제국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허세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제 조선의 호랑이가 씨가 말렸으니 이제 러시아의 곰을 사냥하세, 뭐 이런 식으로 식민지의 그러니까 너희 호랑이를 잡음으로써 이걸 봐라. 일본의 대단함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못 잡는 호랑이 우리가 잡는다. 뭐 이런 식의 식민지의 그런 정치적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호랑이와 관련해서 요거 말고도 지도와 관련된 호랑이 지도론에 대한, 뭐 자료도 좀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제가, 프린트물로 레포트식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우리나라 형상이 언제부터 이제 호랑이로 봤느냐, 뭐 그런 거. 요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룰루랄라님 고마워요.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를 호랑이로 보느냐, 뭐 토끼로 보느냐, 우리나라의 지도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과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했었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기억나시나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지도를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 그래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거를 다 휴지통에 버려가지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형상을 처음으로 나타내던 지도이기 때문에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일 때는 좀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조금 약간 왜곡이 돼 있는데요.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이거 말고 뭐로 보는 게 확 크게 볼 수 있으려나? 이렇게 볼게요. 자, 보시면 이 혼이갈리 역대국도 지도일 때는요, 우리나라 지도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옛날 그 사료를 보면 대저 옛사람은 우리나라는 노인의 형상인데 해좌 사양으로 서쪽을 향해 국면이 열려 중국을 향해 으브라고 있는 형상이라 예로부터 중국과 가깝게 지냈다고들 한다라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중환의 택리제 산수총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1402년에 태종 때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 국도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살짝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살짝 이렇게 요 앞부분에 이제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이제 중국에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요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이때 실제로 정말 중국에 사대를 하는 사대 외교를 하고 있었고, 이제 중국이 큰 나라인데 우리가 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의식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 지도를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했냐면 도선대사와 관련해서 신라 말에는 우리나라를 배로 봤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태백산 쪽은 태백산맥 있는 쪽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스듬한 배의 형국이어가지고 태백산맥 쪽이 너무 그쪽에 짐이 많다 뭐 그래가지고 서쪽은 너무 낮고 동쪽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서쪽 쪽에 아래쪽에다가 천불천탑을 이렇게 쌓아야지만 이 배가 균형이 맞는다 해가지고 운주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주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채팅창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의 형상이면 중국은 보자기라고. 중국은 네모난 보자기. 그래서 운주사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거든요. 운주사가 어디에 있냐면 운주사가 저기 전남 화순에 있어요. 운주사는 미스테리한 절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운주사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천불천탑이라고 해가지고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을 만들면 미륵불이 와서 후천개벽사상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탑이 진짜 많아요. 천불천탑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탑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만든 탑이기 때문에 정말 떡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런 탑들이 되게 많아요. 웃긴 탑들이 되게 많고 정말 대충 쌓은 것 같은 그런 탑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탑의 위치들이 하늘에 별자리랑 비슷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주사에 북두칠성을 표현한 그런 돌도 있고, 그리고 운주사에 가면은 와불이 있어요. 그 와불을 원래 이 불상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했는데 미처 세우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와불이 스스로 일어섰을 때 세상이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 그런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와불인지 모르고 그 와불 위에 걸터 앉았다가 교수님한테 혼났었는데 걸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종교와 관계없이 이 와불은 신성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걸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나란히 꼭 부부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서 이제 와불이 있는데 이제 큰 불상, 작은 불상 이렇게 있습니다. 운주사 와불 검색하면은 이제 사진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운주사는 그런 미스테리한 절인데 그 운주사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이렇게 태백산맥 쪽에 너무 이렇게 산이 많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도를 배로 봤었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운주사를 만들었던 그런 설도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를 배로도 봤구나.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땅 모양을 인체로 보기도 했었어요. 한강을 허리띠로 봤고요.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제가 지금 오늘은 출판을 안 나서 그림판으로 그리죠 뭐. 자, 우리나라 지도를 짜자잔. 자, 그림판을 조그맣게 해서 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림판으로 그리니까 너무 어려워버려. 예, 대충 그릴게요. 그림판으로 그리기 어렵다. 나 우리 지도 잘 그리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 그냥 자, 우리나라 그 한강을 허리띠로 보고요. 이렇게 허리띠로 보고 그리고 태백산맥이 등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등뼈. 실제로 우리나라 산맥은 이런 식으로 백두대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맥이 이렇게 강남, 저규령, 뭐 여기 가운데 낭림산맥, 함경산맥, 뭐 마천여산맥 이렇게 막 갈빗대식으로 정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소백산맥, 노령산맥 이렇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요것을 이제 요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등짝에, 아이, 빨간색 왜 그랬어? 여기 태백산맥을 우리의 그냥 척추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로 보기도 했고요. 신흥종교 각세도에서는 좀 웃기게 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신흥종교 각세도라는 종교는 한반도를 정력이 충만한 남근으로 봤다고 합니다. 남근 아시죠? 남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어떻게 봐야 남근으로 볼 수 있지? 아, 느낌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밑에를, 위에를 솟은, 그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봐서 뭔가 세계의 우리 힘과 기상을 가셔야 된다고 각세도에서는 남자 그걸로 본다고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용맹하게 봤는데, 뭘 많이 봐. 조용히 해. 자, 아무튼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용맹하게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로 표현하게 돼요. 토끼로 우리나라 지도를 표현한 애들은 처음으로 표현한 건 교토분지로가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토끼로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교토분지로는 우리나라 식민지 때 우리나라의 그런 지질구조선에 맞춰서 산맥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했던, 사실 우리나라의 초기 한국지리 지도, 이 한국지리에 관련된 거를 사실 이 사람이 만든 그 한국 그 지리 총론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맥 같은 거, 우리 태백산맥, 낙림산맥 그런 거 끊어져 있는 산맥 지도 외운 거, 이 교토분지로가 만든 지도를 외운 겁니다. 자, 어쨌든 소년 창간호에 실린 토끼 모양의 한반도 지도, 바로 교토분지로가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 모양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귀엽게 토끼 모양으로 표현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요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한반도로 토끼를 보면 친일파냐?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토끼로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토끼로 보는 것 자체가 일본 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세뇌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토끼로 안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토끼로 안 보여요. 뭐 남자분들 토끼로 보인다면 그거는 남자분들 토끼 싫어하시잖아요. 토끼로 안 보는 게. 어쨌든 이렇게 토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토분지로가 토끼로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최남선이 호랑이 지도를 소년지 창간지에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호랑이 지도를 그리게 돼요. 아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호랑이 지도다. 호랑이로 봐야 된다. 토끼가 아니다. 어떤 게 더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호랑이를 이렇게 표현할 때 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있는 최남선의 호랑이 지도도 있는데요. 또 다르게 보는 호랑이 지도도 있어요. 꼬리가 약간 감아 올린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지금 잠깐만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근역강산 맹호기상도 보시면요, 꼬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지금의 호미곶, 여기가 어디냐면 그 울진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호미곶 위치가, 이 호미곶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지금의 장계곶, 그러니까 이 호미곶이 지금의 장계곶인데,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등이란 지명이 여기 있었어요. 원래 여기에 호미등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었어요. 지금의 포항 위치 있는데, 꼬리, 우리나라가 호랑이 꼬리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정말 호미곶 등대박물관에 요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는, 이 지도에는 호랑이 꼬리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호미곶에 표시를 한 거고, 또 다른 호랑이 지도는 꼬리를 아래로 내린 고려대학교에 있는 근역강산 맹호기상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호랑이로 표현한 이런 지도들이 많은데, 이 호미곶과 얘기를 해보면, 이 호미곶에 있는 그 호미등, 그 등대와 관련된 설이, 그 등대가 등대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 프린트물에서 읽어드리면, 자, 1901년 일본 수산실업 전문대학교 실습반 학생 30여 명이 다카오마루라는 일본의 그 배를 타고 조선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동해 연안에 고기 떼어 물 깊이를 조사하다가 물 밑에 숨은 암초에 걸려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전원 사망하였대요. 이 일이 있은 후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이 조선의 해안시설 미비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때 우리 예산으로 일본한테 시설공사를 맡겨서 호미등에, 아까 그 꼬리 부분 있죠? 그 포항 쪽에 호미등에 1903년 12월에 대보리 등대를 완성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최초는 아니네요.
월미도가 최초다. 두 번째 등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일본이래. 월미도에 있는 등대죠. 월미도 등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립한 등대로 이제 호미등에 이제 대보리 등대를 만드는데, 당시 설계는 이제 프랑스인이 맡았고요.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짓게 되는데, 등대 건립 계획이 발표되다 인근의 주민들이 크게 동요했대요. 왜냐면 거기가 호랑이 꼴인데, 거기다가 등대를 만들면 호랑이 꼬리에 불을 달아버리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호랑이 꼬리에 불을 붙이면 호랑이가 뜨거워서 꼬리를 흔든다. 그래서 인근에 불바다가 된다고요. 인근 주민들이. 그때의 주민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요. 근데 주민들의 반대에도 진짜 실제로 등대를 만들었는데 미스터리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요. 왠지 이거 서프라이즈 어감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이때 뭔가 무섭게 읽고 싶은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 후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본인 등대지기가 칼에 찔려 살해되고 등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제는 이것이 조선인의 소행이라 여겨 조사였지만, 하지만 사건 조사 결과 일본인 등대지기가 일본에 있을 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조선으로 도망을 와서 복수하러 온 일본인의 손에 죽은 것임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인들에 의한 치정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이 등대를 만든 것 자체가 약간 저주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때 거기 사람들이 이 등대를 만들어서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흉물스러운 등대다, 이런 식으로 등대에 가면은 귀신이 나온다, 뭐 원한에 관련된 얘기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설도 있었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런 실제로 그럼 이 등대가 호랑이의 꼬리 위치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말로 우리나라 최남선이 호랑이 지도를 그리기 전에 이미 1900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지도를 호랑이로 인식했던 그런 우리나라 지도 호랑이 지도론, 우리나라 호랑이 지도 인식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 호미곶 이제 꼬리 호랑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대한 호랑이로 인식했던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제 레포트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건데, 뭐 흥미있게 그냥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1921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에서 조선지도 윤곽안에 세 가지 이내에 뭐 무령을 채워서 우리나라 지도를, 한반도 지도를 어떤 모양으로 인식할 것인지 그런 이벤트, 그런 것들을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시상자들의 그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상 탔던 시상자들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지도는 너무 작나? 크게 보여드릴까? 확대해도 요 정도네. 보시면 첫 번째 지도는 무궁화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무줄기 태백산맥으로 해가지고 무궁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2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징그러. 뭐야, 벌레잖아. 여기 누에고치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있고 양잠을 권했던, 양잠을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에와 뽕잎 이런 거, 양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권했던 계몽, 양잠과 관련된 누에와 뽕잎으로 표현한 거 2등. 자, 그 다음에 이때 아마 1등이 없고 2등을 여러 명 뽑았거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지도를 인식했던 요거 그림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춤추는 무동, 뭔가 평화의 그런 춤추는 무동으로 사람으로 표현한 거, 얼쑤 이러고 있는 거, 이것도 약간 느낌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가 바로 참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맹수예요. 이것도 사자인데 밑으로 표현하는 거. 요거는 호랑이 아니고 사자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거가 사자예요. 이거는 사자의 한자음이라고 해서 사자가 어흥하고, 요거 약간 독립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일본에다가 어흥하고, 이 밑에 부산 쪽에 사자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어흥하고 있는 그런 표현, 사자의 한자음, 이런 식으로 사자의 그런 사자음, 그런 것들을 표현한 이런 지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호랑이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를 무궁화로 자수했던 이 남궁옥 선생의 무궁화 사랑, 이것 때문에 남궁옥 선생은 일본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고문 끝에 결국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셨죠.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이렇게 무궁화로 이렇게 막 수놓은 그러한 손수건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했고, 이 무궁화 묘목을 이렇게
전국에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이 남궁호 선생이 돌아가신 남궁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이 4월 5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4월 5일이 식목일이 이것 때문에 생긴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 4월 3일에 이제 일제에서 이제 4월 3일에 뭐 나무 심는 그런 캠페인을 해서 이래저래 이제 4월 5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지도에 이렇게 무궁화를 표현하는 이런 지도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이 최남선의 호랑이 지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제 막 호랑이와 관련된 이런 표지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이건 그냥 그때 당시에 여러 이제 호랑이와 관련된 책, 뭐 이렇게 잡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상경도와 산맥도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넘어갔네요. 자, 아까 이 교토분지로에 의한 산맥도와 신견준의 상경표를 한 번 더 표현해 드리면, 이거는 지리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보시면 뭐 교육과정상 우리나라 이제 요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를 상경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교과서 지리 교과서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저희 때 이제 7차, 8차 때 바뀐다고 막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상경표를 보시면 백두대간을 하나의 이렇게 흐름으로 봅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외우기 쉬워요. 백두대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과 관련해서 청천강에 흐르면 청천강 위로 올라가는 산맥은 청북정맥. 그러니까 하나의 대간의 정맥으로 핏줄로 봤다는 거죠. 정맥으로 봤고, 그래서 뭐 그리고 청천강 아래는 청남.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한강 북쪽은 한북, 한강 아래는 한남,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는 줄기, 그리고 강줄기와 산줄기가 뭔가 유기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유기체로 표현을 했더라는 거죠. 요것은 실제적인 산맥의 모양과 정말 비슷하고 실제 지역을 나누는 거에도 요게 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토분지로가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었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산맥은 보시면 태백산맥, 촬영산맥, 산맥이 좀 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실제 산맥은 정말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거든요. 흐름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산맥이 끊어져 있는데 요것은 지질구조선에 맞춰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파악하는 거, 지하자원 파악이라던가 이런 지질구조선을 파악하는 데는 이게 유리하지만 실제 산맥 모양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열심히 외웠었잖아요. 막 함경, 마천역, 강남, 저기령, 언진, 멸항, 마식령 이거 막 외웠었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를 인식하는 표현도 틀렸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뭔가 우리나라의 지도의 그런 태백산맥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뼈대로 척추로 이렇게 좀 인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여드렸고, 아까 제가 정옥이 책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1917년 11월 함경도에서 조선인 포수에게 잡힌 호랑이 와 관련된 정옥이, 이거는 이제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지은 책인데 우리가 이거 읽으면 인세가 그 사람한테 가려나? 자, 어쨌든 이 책이 올해 봄에 나오긴 했어요. 우리나라의 호랑이 사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쓸려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림 자료 안 보여드린 건 없는 것 같고, 뭐 호랑이와 관련된 마스코트를 더 보여드리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도 바로 호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호랑이라는 이 동물은 정말 친숙하고 뭔가 우리나라의 마스코트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멸종되었다면 어떻게 산에다가 방사해서라도 어떻게 키울 수는 없는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았던 호랑이의 이런 흐름이 뭔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호랑이가 한 마리라도 좀 살아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처음 공모 당선작이고 실제로 행했던 거. 자, 안 보여드린 사진 없나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퀴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고, 실제 호랑이 지도, 한반도 형상 지도와 관련해서 CF에서 사용한 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컴퓨터 삼성물산 광고에 등장한 호랑이 지도고요. 실제로 이 호랑이 지도로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 요것을 이제 CF에 쓰기도 했고, 삼보컴퓨터에서 썼던 호랑이 지도는 요거예요. 나는 요 지도도 마음에 들더라. 호랑이 지도를 좀 다르게 봤어요. 대륙에서 해안으로 뭔가 뻗쳐나가는, 저는 요 지도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일본에게 포효하면서 지금은 사실 이제 해양으로 뻗쳐나가면서 우리가 전에의 호랑이 지도랑 비교를 해보면 좀 대륙에 매달려 있는 그런 형세였다면, 이것은 뭔가
해안으로 뭐 뻗쳐나가는 우리의 기상, 뭔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어서 요것도 삼보컴퓨터 광고에 등장한 이 호랑이도 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린 또 멋진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만든 건데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본이 자꾸 막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이러니까 이제 개인이 만든 지도인데 여기에는 옛 발해의 지도, 발해와 고구려의 땅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뿐만 아니라 옛 간도와 그 우리의 넓었던 그 발해 시절의 그 지도까지 모두 표현해서 호랑이를 표현하는 거죠. 이 지도를 중국이 싫어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싫어하겠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옛 지도까지, 옛 모습까지 다 모두 먹어서 호랑이로 앞으로 탁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전 이 지도도 참 멋있는 것 같네요. 애국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옛 땅을 기억하자, 우리의 기상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넓었던 그때의 영토를 기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호랑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호랑이 지도론과 그리고 실제 지도를 이제 위성사진 지도를 저는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보면은 또 어떤 게 보이세요? 나는 약간 공룡도 좀 보이는 것 같아. 우리가 지도를 항상 이렇게 봤다면 거꾸로도 한번 보자는 거죠. 나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도 보이는 것 같고, 우와, 티라노사우루스도 보이는 것 같고, 뭐가 보이십니까? 에일리언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계 지도도 막 그려보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지도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뭔가 S라인스럽고, 저는 지도를 이제 강사하면서 참 몇 번, 얼마나 많이 그려봤겠어요. 해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뭐 이탈리아는 부추 장화처럼 생겼고요. 정말 특색 없는 지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두부 모양으로 네모지게 그려진 지도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지도가 너무 네모반듯하게 그렇게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식민지 그 국경 그대로 그냥 나라가 독립해버린 것 때문에 지도가 네모스러워. 그런 데도 있고, 정말 기역자 모양, 가나 같은 경우는 기역자 모양 이런 식으로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도를 뭐 호랑이로도 보고 뭐 여러 모양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건 지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참 전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봐봐요. 일본은 뭐 똥덩어리 이렇게 막 뚝뚝뚝뚝 약간 새우 초밥? 새우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 이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호랑이와 관련된 얘기, 호랑이 지도와 관련된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즐거운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쭈님이 우리나라는 되게 안 좋다고 막 비하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비하해봤자 남는 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나라를 비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관론자로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로 보고 뭔가 우리나라 이런 호랑이적인 기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저번 주에 막 준비를 했는데 컴퓨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한 주 지나서 공부를 하게 됐네요.